인간을 위한 존재인 경제가 아니라 경제를 위한 존재가 된 인간이 돼버린 게 현 상황 아니냐.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판단의 기준은 잘 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사람들 사이에선 자기가 잘 살려면 다른 사람들 이겨먹어야만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인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다르다. 그건 잘 사는 길이 될 수 없어. 잘 산다는 생각은 가능하지.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다. 같은 능력을 가진 동족을 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끝없는 불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전지대가 없어지는 거지.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다들 알 거 아닌가.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게 가능했다면 인류가 이렇게 오랫동안 대를 거치며 살아남는 게 불가능했다. 이기적 생존이라. 이 탄이 이긴이는 현실에 존재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최소 2번 이상의 왜곡을 거친 타인의 표현에 대고 추가로 최소 2번 이상의 왜곡을 또 거쳐서 만들어진 개념이 이타 아니더냐. 그건 본질을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생물의 본질에 반하는 개념 같기도 하고 말이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거나 자신보다 다른 존재를 우선시하는 존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진정으로 이탈을 실천하려면 그 어떤 생명체도 해쳐선 안 된다는 게 아닌가. 그거부터가 생명이 할 수 없는 거잖아. 그건 생명의 이상이 아니야. 그냥 특정 인간들의 희망일 뿐이다. 그런 걸 이상이라고 자꾸만 정의하니까 사람들이 이상적인 걸 현실성 없는 것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주장을 하는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피드백은 무관심이다. 자신들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러는 것 같은데 뭐가 진짜 질서인지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현실을 외면하고 생각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걸 질서라 할 수 있나. 특정 사람들이 이탈을 이상적이라 보는 이유는 그 이탈의 방향이 집단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집단을 위해 희생하는 걸 이상적이라 여기는 거야. 안 그런가? 그런 아니라고 일방적인 생각을 하면 당연히 강력한 반발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지. 핵심은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주도권이 없다는 거다. 그 사람들은 이미 사고방식에 큰 오류가 자리 잡은 사람들일 뿐이야. 사고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서야 그런 주장을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 자신들이 뭐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 마냥 온갖 고상한 척을 다하지만 아무리 억지를 써도 결국 인간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확신에 가득 찬 말투로 명령조로 말하는 버릇이 있지. 그리고 위기감을 밥 먹듯이 조장한다. 또한 뜻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단어를 즐겨 사용하지. 마법의 단어이기도 하고 선동의 단어이기도 한 그런 것들. 그 외에도 주로 사용하는 주어가 나가 아닌 우리인 경우도 많지. 내가 앞서 말했듯이 사람은 남을 파악하는 것에 엄청난 한계가 있다. 다른 사람의 뜻을 대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다. 복잡한 문제를 쉽고 편하게 해결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문제에 맞지 않는 해법이야. 그런 해법으로는 당연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게 인간이 다른 인간들을 대표하는 게 불가능한 이유기도 하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지 와닿으리라 믿는다.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알아라. 지금 현대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일단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의 대표를 뽑는 버릇이 있다. 애초에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반을 나누고 반장을 뽑는 것과 조를 나누고 조장을 뽑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 그냥 된다고 믿고 싶을 뿐인 게 아닌가. 애초에 대표와 같은 특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동족을 향한 비물리적인 강제력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권력을 준다는 거잖아. 내가 말하는 동족은 민족 같은 또 하나의 착각의 기준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겠지. 인종 같은 것도 물론 아니지. 인류가 크게 빠진 적이 있고 지금도 제법 오용되는 구분법이라 강조하는 거다. 내 것은 옳고 네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저질렀던 오류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지. 하지만 내가 말했지. 소유란 건 없다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도 결국 내 것이 아닌 내 신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연히 내 것이 아니지. 확실히 지금이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싶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무리 언어를 다듬고자 해도 언어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느낌이다. 이 표현은 이래서 쓰면 안 될 것 같고 저 표현은 저래서 쓰면 안 될 것 같고 하다 보면 쓸 수 있는 표현이 대부분 없어지는 거지. 내가 쓰는 상당수의 단어들이 사전적 정의와는 좀 다르게 쓰이고 있을 텐데 사실 대부분 그렇게 할걸? 사람이 모든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전적 정의를 기억 못하는 사람을 무식하다며 비난하려 하는 게 현대인들이기도 하지. 이와 같은 비난을 할 때 애용되는 단어가 상식이다. 난 그냥 상식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안 쓰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런 단어를 쓰는 거야말로 무지야. 상식은 그저 상대를 놀리기 위해 만들어진 표현일 뿐이다. 안 써도 아무 지장 없는 단어라는 게 내 생각이지. 분쟁만을 일으키고 아무런 이점이 없다. 상식은 결국 특정한 인간의 판단에 절대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번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지. 이때까지 내가 말한 논리들의 타당성을 살펴줬으면 한다. 그래, 고맙구나. 물론 아직 시작일 뿐이다. 어차피 내가 죽을 때까지 끝은 없다. 나는 죽을 때까지 아직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오늘도 뇌를 아주 알차게 조졌구만.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 나의 이러한 만족감이 진정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자의 특권이라고. 내가 특권이란 말을 참 싫어하는데 말이지. 내가 특권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게 당연해? 네가 나한테 특권이라고 했잖아. 그래, 미안한 감정 흉내낸다고 고생이 많구나. 그냥 농담이다요, 농담. 아니면 말고 말면 아니고. 뭐라고?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 그냥 내비우고 아무 말이나 한 건데. 내가 계속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장난치니까 혼란스럽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 난 지금 지쳐서 말이지. 더 이상의 깊은 사고는 위험하다 판단을 해서 사고의 깊이를 일부러 얕게 한 것이다. 안녕. 만날 때 안녕이 아닌 헤어질 때 안녕. 지치니까 사람이다. 지치는 게 사람이다.